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새로운 소식을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암호화폐 시황부터 살펴보자면 현재 미국발 아래 공포가 비트코인을 덮쳤고 9월은 과거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꺾이는 대표적 시기인데 올해는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예년보다 거세졌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9월 비트코인에 대한 월간 투자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4.78%로 집계가 됐으며 이는 월간 기준 최악의 수익률로 2023년까지 11년간 비트코인이 9월의 상승 사례는 3차례에 불과한 점과 더욱이 미국발 아래 공포가 대두된 올해 9월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6.76%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6일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발표한 8월 미국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웠으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로 가상자산 시장 침체도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거스틴 펜 SOFA 인사이트 책임자는 가상자산은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최악의 성적을 보였고 현재 미국 민간 부문 성장은 10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강세장에 진입하기 전 최종적인 조정을 겪는 과정이란 분석도 제기가 됐는데 최근 가상자산 분석가 미카엘 반드포프는 비트코인이 5만 3천 달러 안팎까지 떨어진 뒤 본격적으로 상승세에 올라타 2년 정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며 분석가의 분석대로라면 일반적으로 강세인 10월 비트코인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셈으로 비트코인은 2014년, 2018년을 제외하고 10월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평균 수익률이 22.9%에 달했다는 게 핵심으로 이에 가상자산 시장에선 10월, 옥토버에 대해 상승을 의미하는 업을 합쳐 업토버라고 부르곤 했죠. 따라서 관건은 반등의 타이밍으로 조정의 기간이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하며 렉트 캐피털로 알려진 익명의 가상자산 분석가는 비트코인은 2016년 반감기 547일 전에 바닥을 쳤고 2016년 반감기 518일 후 강세장에서 정점을 찍었다며 올해도 비트코인은 반감기 517일 전에 바닥을 쳤지만 약 549일 후에 강세장에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으며 이는 내년 10월쯤 비트코인이 정점으로 치솟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또한 예정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 간 대선 TV 토론이 비트코인 향배의 관건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지털 자산이 직접 언급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양 후보의 입장은 분명해지고 있으며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트럼프 후보는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해리스 후보의 경우 규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대통령과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향후 두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는지에 따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겠죠. 네, 이러한 비트코인 현재 시황을 충분히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은 이더리움의 최신 뉴스 브리핑 드리자면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바네크가 자사 이더리움 선물 상장 지수 펀드를 상장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선물 상장 지수 펀드 판매를 중단하고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운용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바네크의 계획으로 바네크의 이더리움 선물 상장 지수 펀드 운용 중지는 투자 상품의 유동성, 시장 참여자 관심, 운용 자산 규모,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사안으로 파악이 됐는데 바네크는 최근 발표를 통해 현지 시간으로 오는 9월 23일 자사의 이더리움 선물 상장 지수 펀드인 바네크 이더리움 스트래티지 ETF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으며 바네크 이더리움 스트래티지 ETF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9월 16일까지 보유 자산 정리 기간이 주어졌고 현지 시간으로 9월 16일까지 보유 자산을 정리하지 않은 바네크 이더리움 고객들은 9월 23일 주식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더리움 선물 상장 지수 펀드 시장 폐쇄 배경에는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바네크는 자사 SNS를 통해 이더리움 선물 상장 지수 펀드가
승인됐기 때문에 선물 상장 지수 펀드 서비스 제공을 멈추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결정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이더리움 선물과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업계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시장이 지난 7월 출시 이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가 있고, 데이터상으로도 처참한 성적표를 띠고 있는 게 핵심이죠. 이더리움 선물 상장 지수 펀드 시장 규모의 경우 현물 투자 상품보다 작으므로 이는 막대한 운용 자금이 들어가는 자산 운용사의 상품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생각됩니다. 바네크의 이더리움 선물과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의 시가총액은 최근 장마가 내린 9월 6일 기준으로 각각 2,219만 달러와 5,884만 달러입니다. 바네크 이더리움 선물 상장 지수 펀드가 지난 2023년 9월 말에 출시됐음에도 올해 7월 발행된 현물 투자 상품보다 작다는 점은 운영 측면에서 발행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죠. 한편 이렇게 이더리움 기반 ETF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가운데 블랙록이 이더리움 보유량을 크게 늘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 크립토 뉴스랜드는 최신 아크엠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인용해 블랙록이 현재 33만 6,058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7억 6,395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전략적 매수는 다른 주요 ETF들이 대비 30일 만에 약 4억 8천만 달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블랙록의 접근 방식은 다른 펀드와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전략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감한 투자는 전체 시장의 열정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보이며, 시장 관측자들은 이번 행보를 통해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한 장기적 베팅 또는 저가 매수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블랙록의 강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더리움 ETF 시장은 도전 내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7월 말에 도입된 새로운 ETF들은 초기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이 시기는 이더리움 가격이 올해 초 대비 0.54% 하락한 시점과 맞물려 있고, 비트코인과 솔라나가 28%와 25%의 상승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죠. ETF 유출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소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의 대규모 유출로, 이 같은 상황은 이더리움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에릭 발추난스는 그레이스케일 유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고 이더리움 ETF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 1등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갈 수 있는 코인 주자 중에 하나인 건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